안녕하세요. 용인세브란스 병원 난청치료팀 이비인후과 교수 손은진. 음성언어검사실 언어치료사 인선영입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말소리를 알아들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대화를 하다가 뭐라고? 라고 되물으시는 경우가 좀 있으시죠? 이렇게 경도의 노화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리 중에서 아주 작은 소리는 잘 들리지 않게 되고, 또 들린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또박또박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둘이서 대화를 하게 되면 말소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대화가 잘 되다가도 주변이 좀 시끄러운 소리가 있는 자동차 안이라거나 식당이나 마트 같은 데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경도의 노화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난청이 있는 분들과 대화하실 때 청력이 좋은 분이 조금 배려하셔서 주변 환경과 말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주신다면 경도에 난청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쉽게 말소리를 이해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도의 노화성 난청이 있으신 분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전략 7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조용한 장소에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청력이 정상인 경우에는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를 하시더라도 소음을 무시하거나 소음과 말소리를 구분해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소음과 말소리를 하나의 소리로 인지하게 되어서 소음 환경에서는 특히 더 대화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소음 환경이라고 하면 자동차 안에서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가 뒷자리에서 말하는 게 잘 안 들린다던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소리도 있고 옆 테이블 소리도 들리고 음악 소리도 들리는 이런 식당 같은 데서 대화할 때 바로 앞에서 말하는 말소리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또박또박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지금과 비슷한 상황, 조용하고 얼굴이 보이는 상황이 되게 도움이 되겠죠. 네, 따라서 대화를 하실 때는 사람이 많고 소음이 있는 장소는 피해 주시고 집에서 대화하실 때는 TV를 끄고 차에서 대화하실 때는 창문을 올리고 라디오를 꺼서 조용한 듣기 환경을 먼저 만든 후에 대화를 나누신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앞에서 말을 하다가도 자리를 이동하기도 하고 같이 거실에서 대화를 하다가 한 사람이 방에 들어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족들과 두 명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 지나가면서 말을 하게 되면 말을 놓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쌓이기 쉬운데요. 내가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다가 어떨 때는 내가 분명히 지나가면서 말을 했는데 전혀 못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괜히 내 말을 듣고도 모르는 척 하시는 게 아닐까? 또는 내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경도의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귀로 들어오는 소리 신호만 가지고 말을 알아듣는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할 때 훨씬 쉽습니다. 지금도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단순히 제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 표정도 보고 저 사람의 감정도 알 수가 있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입모양을 보고 내가 말소리 중에서 바로 캐치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자음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는 진료실이나 검사실에서 대화를 할 때에는 지금처럼 가능하면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가족분들 중에서 귀가 조금 약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주의를 집중하고 여기를 보게 만든 다음에 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하기 전에 먼저 주의를 끌어서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거나 어깨에 손을 얹어서 대화를 시작할 것임을 먼저 알리고 듣는 사람이 말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 목소리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명료한 소리와 큰 소리는 다릅니다. 무조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명료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만 큰 소리로 하되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말하는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난청이 있으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 더 잘 알아듣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소리를 너무 느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소리를 빠르게 하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너무 말소리를 늦게 해주시면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서 있는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경우에 앞에 있는 이야기를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느리게 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속도가 좋은 속도일까요?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중요한 소식을 전할 때 나오는 속도가 매우 좋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평소 우리가 대화하는 것보다 약간만 느리는 속도로, 특히 중요한 것은 대화를 하다가 한 구절이 끝나고 나면 잠시 쉼표가 있는 것처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셨을 때 조금 쉬운 단어로 바꿔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쉬운 단어로 바꾼다는 거는 예시를 들어주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식사하실래요? 라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셨다면 식사라는 말 대신에 밥으로 대체를 하고 밥을 먹는 제스처와 함께 입모양을 보여드리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대화의 주제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화의 주제를 알고 있을 때는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더라도 전반적인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주제의 얘기를 하고 있는지 미리 알려주시고 주제를 바꾸실 때는 이제부터는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노화성 난청이 있는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 도움이 되는 7가지 의사소통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노화성 난청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만큼 본인은 잘 인지를 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인지를 하시더라도 그것에 익숙해져서 적응하며 지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화성 난청이 발생하게 되면 주변 분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또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삶의 질도 저하됩니다. 따라서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도록 노화성 난청 어르신의 주변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난청이 있으신 분들 경우에는 보통은 보청기가 필요하거나 다른 임플란트 보청기 같은 것을 권해드려도 초기에는 나는 안 하고 그냥 버텨볼래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난청이 있는 경우에 난청을 방치하고 다른 치료를 하지 않는 것보다 보청기나 다른 적극적인 청각 재활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을 이해하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방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예전보다 내 말을 잘 놓치신다 또는 가끔 가다가 되묻는 일들이 더 많아지신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청력 검사나 청각 재활 치료가 필요하지만 일단 일상적 생활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방법을 유념하셔서 대화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